자,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이 어려워지는 29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인 학생들도 꽤 많으신데요. 자, 일단은 저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ig mammalian herbivore species 까지가 주어부죠. 그래서 mammal 하면은 우리가 알 거예요. 포유류인 거. 근데 포유류의 해가지고 지금 뒤에 an이 붙은 거고요. 그리고 herbivore 하면은 초식 동물입니다. herv가 이게 우리 허브 하는 그 풀 하는 이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초식 동물. 그래서 큰 포유류의 초식 동물 종은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은 반응합니다. 무엇에 반응하다이기 때문에 react to를 쓰고요. 위험에 반응합니다. 근데 그 위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from predators or humans in different ways. 그러니까 인간이나 혹은 다른 포식자들이죠. 포식자들이나 인간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큰 포유류의 초식 동물을 갖다 놓았는가? 여러분들은 그것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뒷문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Some species are nervous, fast, and programmed for instant flight. 어떤 종들은요, when they perceived a threat, 그 종들이 위협을 감지할 때, 그때 이제 긴장하고 빠르고 그리고 뭐 하도록 또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보어 1, 보어 2가 나온 다음에 지금 수동태로 또 연결이 되면서 얘네들 지금 프로그램들은 과거 분사도 되잖아요. 그죠? 과거 분사도 되니까 결국엔 이게 보어 3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서 알았지? 그러면서 for instant flight 뭐 하도록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냐면 즉각적인 비행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도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주. 플라이트가 이제 날다도 되지만 날아버린다, 도주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도주를 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위협을 감지할 때. 자, 여기서 그 보어 1, 보어 2, 보어 3 다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마지막에 프로그램드는 과거 분사로서 이것도 형용사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자, 앞에 나왔던 큰 포유류의 초식동물은 위험을 감지하면 첫 번째 무엇을 한다고요? 네, 도주를 한다고요. 도주형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일단 튀고 보자 하는 동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썸이 나왔으니까 other species가 나오겠죠.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은 좀 더 느리고 좀 덜 긴장하고 그러면서 seek protection in herds. 무리 속에서의 보호를 찾고 추구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비록 and는 없지만 우리가 문장 구조를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일단은 slower 하고 그 다음에 less nervous 하고 얘네들이 병렬 구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크게 보면은 are하고 sick하고 stand하고 또 병렬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은 더 느리고 덜 긴장하며 그리고 자기 무리에서 이제 보호를 찾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뭐 할 때? When threatened. 그들이 이제 위협을 받을 때. They are가 생략된 과거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and don't learn until necessary. 그래서 필요할 때까지는 그들은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don't가 생략된 것도 결국에는 they고요. 그들은 뛰지 않아. 뭐 할 때까지? They are necessary. 그들이 필요할 때까지는 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방어형이 됩니다. 방어하는 형. 그러니까
큰 포유류의 초식 동물들이라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고 했어요. 위협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도주형이 있었고요. 튀고 보자. 두 번째로는 방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튀고 보는 아이들 대비 요 방어형으로 좀 이렇게 일단은 달아나지 않고 버티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양이나 소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표현이 나와서요. stand their ground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요. 물러서지 않고 버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aturally, 자연스럽게 the nervous species, 긴장하는 동물종들은 어렵습니다. 뭐 하기가 어려워요? To keep in captivity. 자, 갇힌 상태에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긴장하는 동물들, 신경질적인 동물들, 바로 어떤 동물이죠? 처음에 나왔던 도주형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좀 더 다른 색깔로 가볼게요. 여기 진한 파란색으로 해서 도주형들이에요. nervous species들은 이제 갇힌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소주제가 됩니다. 이제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오면서 이 글의 소주제가 됩니다. 자, input into enclosure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they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they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 도주형의 동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 여기 과거 분사만 남은 거예요. 원래는 수동태였던 겁니다. 넣어진다면, 어디에 넣어져? 이런 enclosure, 우리 안에 그들이 넣어진다면, they are likely to panic. 그들은 패닉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알겠지? 자, 얘들은 누구야? 도주형의 큰, 이제, 초식종들이죠. 이거 파란색으로 하기로 했지. 얘들은 패닉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뛰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And either A or B가 지금 나오는데 die of shock. 그래서 죽게 될 가능성, 충격으로 죽거나 아니면 hit themselves repeatedly to death.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딪힌대요. 어디에 부딪히냐면, 자, 이거 어떻게 연결되냐면 hit against예요. hit against. 어디에 대해서 부딪히냐면 바로 이제 펜스, 울타리에 자기 자신을 부딪히는 거야. 그치, 불안하니까 자기 도망가야 되는데 못 도망가니까. 자, 여기서 병렬 구조도 알아두세요. 패닉, 그리고 패닉에 빠지다란 패닉, 그리고 die하고 그 다음에 hit하고 다 병렬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봐봐. 요거 좀 잘 보자. and로 해서 엮여진 건 패닉과 그리고 요거 두 개야. 그치? 그러니까 요 안에서 다시 either A or가 나오면서 얘네들끼리 병렬이고, 알았지? 그리고 요 패닉하고 요 두 개가 또 병렬 구조로 and로 엮여지는 이런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풀 때 패닉, die, hit 다 병렬 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 개가 다 지금 나란히 똑같이 be likely to 뒤에 엮여져서 동사 원형이 나왔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either A or B가 왜 나왔는지 볼까? 일단은 도망가려는 시도가 있는 거야. 이렇게 their attempt to escape. 도망가려는 시도를 하면서 충격으로 죽거나 아니면 울타리에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딪히게 해서 죽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기 either A or B가 나온 거랑 패닉하고 이게 이렇게 크게 병렬 구조다라고 하는 것. 이 문장이 약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OX로 나오면은 조금 여기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지? 도망가려는 시도로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야. end로 엮여지긴 하지만 end 이후는 얘네가 한 덩어리야. 그래서 도망가려는 시도로 충격에 빠져 죽거나 울타리에 지속적으로 부딪혀서 죽거나.
알겠지? 만약에 내용을 굉장히 꼼꼼하게 내시는 선생님께서 일치불일치로 도망가려는 시도로 패닉에 빠진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지금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동물들은 다 이 도주형의 포유류 초식동물, 큰 초식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예를 들어가 일단 눈에 띄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리고 that's true of gazelles라고 되어 있는데 가젤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요 대시 가리키는 것은 앞문장의 내용입니다. 요 앞문장의 내용은 가젤에게 해당한다라는 말이 돼요. 가젤에게 해당한다. 그리고 나서 for which가 나오는데 이것은 and they가 되겠지. 안타까운 것은 요 day 다음에 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 동사가. 근데 이렇게 시간에 부사구가 들어갔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가젤들은 한 다음에 the most frequently hunted game spec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 부사, 지금 여기서 hunted를 꾸며주니까, 자, 이거 부사 아니야? 그러면은 most frequently라고만 해도 되는데, 근데 왜 여기에 더가 나왔을까를 살펴보면, 그 더가 나온 이유는 지금 뒤에 요 hunted, 요 과거 분사가 게임 스피시즈를 또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요 더는 그 사냥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서부터 살펴본다면 일단 요 데이가 이제 생략된 거잖아. 그치? 요 가젤이었잖아. 가젤들은 were the most frequently hunted game species. 가장 빈번하게 사냥된 사냥감 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이제 in some part of the fertile crescent라고 했습니다. 비옥한 초생달 지대의 일부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희한한 게 fertile의 F하고 crescent의 C하고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지역일까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었던 지역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 지도 잠깐 띄워주세요. PD님. 네. 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Fertile Crescent,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이름이 붙여진 중동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일어났지요. 자, 그곳의 일부에서 가젤은 가장 빈번하게 자주 사냥된 사냥감 종이었다고 합니다. There is no mammal species. 포유류가 없었대요. That the first settled people, 처음으로 정착한 사람들이 of that area, 그러니까 그 지역에 처음으로 정착한 사람들이 가젤보다 더, 자 지금 여기 최상급 나왔어요. 그래서 가젤보다 더 많은 기회, 어떤 기회냐면 이 길들의 기회, 가젤보다 더 많이 이렇게 길들의 기회를 가졌던 그런 동물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예요? 결국에는 처음으로 정착한 인간들이 가젤을 가장 길들의 기회가 많았다라는 거죠. But 그러나 no gazelles, 그 어떤 가젤 종도 has ever been domesticated. 자, 이렇게 길들여진 적이 없었다. 앞에 no가 있었어. 없었대요. 자, 이거 되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젤이 인간과 가장 가깝고 흔한 동물이었다라고 첫 문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요 앞문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축화될 기회가 충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가젤들은 전혀 길들여진 적이 없대요. 왜 그랬을까? 바로 뒤에 나옵니다. Just imagine, 상상해봐라. 노력하는 것을. 자, imagine은 뒤에 이렇게 동명사 목적어 옵니다. 근데 뭘 노력하는 거냐면 지금 trying to 했잖아요. 뭐 하기 위해? 자, 지금 요 herd는 동사예요. 물이라고 하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가 되면 뭐겠어요? 물이 짓다입니다. 알겠지? 근데 물이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상상해봐라. 어떤 동물? An animal that runs away.
자, 여기서부터는 다 주격 관계 대명사절인데요. 일단은 runs away 나왔죠. 도망가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hit itself, 자기 자신을 부딪혀요. 무엇에 부딪혀요? 벽에 부딪히고, 도망가려고 막 날뛰다가 막 벽에 계속 부딪힌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can leap up, 뛰어오를 수 있어요. to nearly 30 feet, 거의 30피트까지 뛰어오를 수 있고, 그리고 and can run, 그리고 달릴 수 있어요. at a speed of 50 miles per hour, 1시간에 50마일의 속도로 뛸 수 있는. 자, 요 대절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동물을 무리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trying to니까 노력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라. 안 된다. 이게 바로 그 가젤 가축화의 실패한 원인입니다. 애초에 요 가젤이 바로 어떤 형의 동물이었나요? 도주형이었잖아. 갇혀지면 난리치는 동물이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무리짓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 한번 상상해봐. 되겠는지 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젤의 특징은 앞에 두 번째 문장, 바로 이 도주형 동물을 말한 문장과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에서 이제 이렇게 도주형 동물들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이것들이 다 합쳐진 게 바로 가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젤은 흔한데 사냥되기 아주 좋은 아주 흔한 동물이었는데 근데 가축화가 못된 이유, 결국엔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지요. 일단 주제요, 문장의 위치, 순서, 빈칸, 요 순서대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휘, 어법, 내용 일치불일치 나오면 굉장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알았지? 워크시트 꼭 보면서 정확한 의미 꼭 파악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는 문장은 가장 그 근거가 뚜렷한 것이 지금 8번째 문장입니다. but 하고 나온 바로 요 문장. 왜냐면 지금 앞의 문장에서 가젤이 가축화될 기회가 가장 많았다고 말한 직후에 바로 벗을 딱 걸어서, 그죠? 역접을 걸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제시해야 논리적인 흐름이 좀 매끄러워지겠죠? 그래서 8번 문장이 가장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를 딱 살펴보자면 밑에서 두 문장이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까지 또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naturally 하면서 여기가 A가 되면 지금 앞에서 제시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요 A가 어느 동물과 연결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때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으로 문제 출제가 되는 것은 이런 형식으로 naturally부터 시작을 해서 두 문장씩 갈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흐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추론이 나오게 된다면 맨 첫 번째 문장에 react to danger부터 끝까지가 여기가 이제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문장에서 difficult to keep in captivity. 어렵다. 갇힌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자, 이게 이제 도주형 동물이 가진 가축화에 실패하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점이니까요. 이 부분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어휘를 보자면 자, different는 뭐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similar와 반의어 관계죠. 그리고 nervous가 있습니다. 자, 신경질적인이라는 의미의 nervous는요. calm, 침착한의 이제 반의어 관계를 가지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difficult가 있습니다. difficult는 뭐 easy니까 뭐 이렇게 쉬운 걸 선생님 말씀하세요 하지만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기회가 있었습니다. opportunity라고 하는 기회가 있는데 이 opportunity 같은 경우에는 기회니까 기회의 반대말 바로 장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obstacle 바로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domesticated 가축화된 이잖아. 이거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바로 wild죠. 이렇게 반이어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법이 나올 부분은 제가 워낙에 문장을 다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고 있었어요. 병렬 구조가 이 지문에선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알던 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중구난방으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nervous fast 다음에 programmed 나온 것.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 여기에서는 when threatened. 과거 분사구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또 이렇게 과거 분사구로 돼버렸죠. if, put 하면서 이 부분하고 요 병렬 구조지만 이렇게 또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법으로 나올 때 panic, 그리고 die of, hit 다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병렬 구조의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콤마 위치는요. 선생님이 end day로 했잖아요. 그래서 요 end day로 바뀔 수 있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과거 분사 나온 것. 그래서 여기가 뒤에 명사로 끝났기 때문에 비록 이 최상급이 요 헌티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과거 분사를 수식하지만 그래도 앞에 더가 왔었다 하는 것 요것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more opportunity 나왔으니까 여기 that 나와야 되고 여기 settled 과거 분사구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동태 된 것 그리고 앞에 no가 나왔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병렬 구조 마지막에 can run으로 끝나니까 잘 알아두시면서 알았지? 그리고 imagine 다음에는 언제나 동명사가 목적으로 온다는 것도 지금 기회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선행사가 on animal이기 때문에 that 주격관계 대명사 that 다음에 이렇게 runs가 오고 hit가 오고 이렇게 되는 것. 이 동사들 병렬 구조에서 이제 3인칭 단수의 선행사와 수일치 시켜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초식 동물의 가축화 가능성은 위협에 대한 종의 타고난 반응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즉각적으로 도망치는 신경질적인 종, 가젤 등은 사육이 불가능하여 가축화되지 못한 반면 무리 내에서 안정을 찾는 온순한 종은 가축화에 적합했다. 그런 종들은 소나 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영어 제목으로는 Born to be wild, 야생으로 태어나다. 콜론하시고 Why gazelles were never domesticated? 왜 가젤은 결코 가축화되지 못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The temperament test, 기질 테스트예요. 템퍼가 기질이잖아. 그래서 기질 테스트, The temperament test, 콜론하시고 A key factor in animal domestication, 동물 가축화의 핵심 요인, 바로 그건 뭐다? 기질이다. 그래서 이 템퍼러먼트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는 flight versus fight, 도주 대 방어입니다. 그래서 콜론 how reactions to danger shaped domestication, 위험에 대한 그 반응이 어떻게 shaped domestication, 가축화를 형성했는가 되니까요. 자, 요거 제목 3개 다 굉장히 제가 잘 뽑은 것 같아요. 잘 기억하시면서 지문의 맨 앞부분을 보자마자 이 내용들이 훅 하고 떠올라야 여러분들이 시험 상황에서 쫄지 않고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번에서 빨리 봬요.